2026년은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고 서울회생법원이 개원된 지 10년 만에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하는 중요한 해라고 해요. 그래서 대법원은 최근 회생파산 사건 접수 증가에 따라서 지역 간의 격차 없이 균질한 도산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간만에 또 개인회생 최신 뉴스를 좀 전달해 주시죠. 네. 도산법관 회의가 개최가 됐어요. 최근에 11월 19일에 진행이 됐는데, 도산법관 회의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뿐만 아니라 각 지방법원에서 도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회의를 했느냐? 균질한 도산사법 서비스 제공 방안이 주제였습니다. 2026년은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고 서울회생법원이 개원된 지 10년 만에 대전, 대구, 광주 회생법원이 개원하는 중요한 해라고 해요. 그래서 대법원은 최근 회생파산 사건 접수 증가에 따라서 지역 간의 격차 없이 균질한 도산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각 법관들이 참석을 해서 운영 현황과 실물의 현안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을 것이냐? 제가 들은 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당연하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무엇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회의를 하게 됐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법원마다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요. 회생위원마다 기준이 동일하지 않은데,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주식 코인과 같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지금은 회생법원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회생법원이 아닌 곳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법관들이 동의를 했을 거고요. 일부 지금 이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법관들은 자신의 법원에서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했을 텐데 그다지 설득력은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예요.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회생법원에서는 균일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재산이 없는데 배우자가 재산이 1억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법원에서는 내가 재산이 없지만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내 재산이라고 추정을 해서 내 재산이 5천만 원이라고 보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이 1억 원이라도 나의 청산가치는 0원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변제금도 더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부분도 법원별로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균질화돼야 되는 부분 중 하나고요. 세 번째로는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입니다. 추가 생계비라는 것으로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게 월세예요. 월세를 얼마까지 보장해 줄 것이냐. 이거는 법원마다 다르지만 똑같은 법원이더라도 회생위원회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해요. 굉장히 임의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 내부적 기준, 그리고 대법원에서 내려주는 총괄적 기준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저 변제액 기준이에요. 최저 변제액 기준이라는 거는 많은 법원에선 존재하지 않는데, 의정부라든지 광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당신은 법에 따르면은 25%만 변제해도 나머지 상관 받는데, 당신은 사유가 도박이나 뭐 주식 코인 손실금이기 때문에 50%까지는 변제하시오. 그래서 변제금 50%에 맞춰서 변제 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보정이 나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원칙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해야지 변제 수행 가능성이 있고 36개월, 60개월의 기간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인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변제율을 맞춰버리면은 가용소득 이상을 변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가 줄어들겠고, 그로 인해서 변제 계획안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미납으로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전국의 법원이 일괄적으로 이런 최저 변제 기준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다 바뀐다는?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서 아마 법관회의에서 그 연구 결과들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들이 반영되는 시기는 제 예상으로는 내년에 회생법원이 신설되는 시점,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 우선 법관님들께서 기준을 통일을 해주시겠죠. 그러면은 저도 다른 영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항상 얘기 들을 때마다 광주랑 의정부는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좀 순환 근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지역에 너무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 서울회생법원에 있는 공무원이 광주나 의정부로 간다면은 지금과 같은 보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너무 순환이 안 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면 이제 막달을 당한다거나. 사실 지금은 뭐 가지도 않는 상황인 것 같지만, 아무튼 광주는 특히 내년에 회생법원이 생기면은 뭔가 해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때도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좋은 영상 소재가 될 것 같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